창업 이후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던 우버는 2017년부터 수많은 스캔들과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던 CEO 트래비스 칼라닉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2017년 말이 가까워오면서 우버의 신임 사장인 익스피디아 CEO 출신 다라 코스로샤이는 일본의 억만장자 손 마사요시 손정이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로부터 새로운 투자에 대한 협의를 이끌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버의 이사회도 칼라닉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코스로샤이와 우버의 임직원들에게 2017년은 너무도 긴 한 해였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한 부서는 우버가 칼라닉의 산책 동무인 안소닌 레반도스키를 고용한 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파벳의 웨이모 자율주행 사업부가 2월 23일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알파벳의 고위 임원이었던 레반도스키는 우버가 새로 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이 회사에 웨이모의 기밀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는 2016년 1월 웨이모를 퇴사하기 전 1만 4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레이저 센서 기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기밀 데이터를 우버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2017년 내내 계속된 법정 싸움의 와중에 우버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들이 속속 드러났다. 3월에 접어들으면서 새로운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뉴욕타임즈는 우버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레이볼이라는 비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공식 허가가 나지 않은 도시에서 규제 기관의 단속을 피해 영업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우버는 포틀랜드, 보스턴,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인 지역에서 우버의 운전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압수하는 규제기관의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우버의 직원들은 먼저 소셜미디어의 개인 프로파일을 검색하거나 규제기관 근처에서 우버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정부 기관의 관료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또 경찰 신용협동조합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소유한 사람들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명단에 속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는 가짜 우버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량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의 법률 고문 셀리 유와 라이언 그레이브스 수석 부사장은 모두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레이브스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그해 9월 우버의 경영진 자리를 떠났으며 이사회 멤버로만 남게 됐다. 같은 달 셀리 유 역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펩시의 법률 고문 출신 토니 웨스트가 그 자리를 이었다. 우버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서비스 규정을 어기는 고객들, 즉 운전사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 우버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경쟁사 직원, 관계기관과 결탁해서 우버의 운전사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반대자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전면 중지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한 정부 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월에는 칼라닉이 애플의 CEO 팀 쿡에게 질책을 당한 이야기가 공개됐다. 2015년 애플은 우버가 아이폰 소유자의 정보를 우버 앱 삭제 이후에도 계속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애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회사의 리더가 만났을 때 쿡은 칼라닉에게 이 위반 사항에 대해 따졌다. 당신 회사가 우리의 규칙을 어겼다고 들었소. 쿡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우버 앱을 내리겠다고 몰아붙이자
칼라닉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 관행을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달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타 안소니 레반도스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웨이모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이 법적 조치로 인해 웨이모의 변호인들은 레반도스키가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4천 개의 파일을 돌려달라고 강요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알섭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레반도스키 또는 우버가 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 사건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는 우버의 변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42년간 법정을 운영하며 이렇게 확실한 증거는 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소. 레반도스키는 곧바로 우버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그만두었다. 그레이볼 스캔들 역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거론된 규제기관 중 하나인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관리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시 정부 직원들의 탑승 요청을 거절하는 데 사용됐는지 조사했다. 5월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방검사가 그레이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연방 대배심에서도 우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5월 말 우버는 레반도스키가 웨이모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2015년에 입사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출신의 로봇 연구자 에릭 메이호퍼가 그의 뒤를 이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6월에는 칼라닉을 포함한 고위 임원진이 여성에 대해 지닌 의식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률회사 퍼킨스 코이가 이 회사의 성희롱 관련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우버 직원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법률회사가 검토한 215건의 개인 불만 사항을 분석해보니 성차별 54건, 성희롱 47건, 적절치 못한 행위 45건, 따돌림 33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버의 발표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명이 해고됐고 7명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으며 31명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됐고 57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퍼킨스 코이의 보고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우버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책임자인 에릭 알렉산더가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우버 운전사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한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 우버의 인도 비즈니스는 큰 타격을 받았고 2014년에는 델리에서 우버 앱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그 강간법은 2015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우버는 인도에서 운전사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사용자 앱에 SOS 버튼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볼륨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와 칼라닉 그리고 다른 임원들은 경쟁 회사가 이 스캔들에 불을 지핀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2017년에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알렉산드는 결국 해고됐다. 칼라닉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한 방은 에릭 홀더의 보고서였다. 이 전직 법무장관은 그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수백만 쪽의 서류를 검토한 후에 트래비스 칼라닉의 직무에 대한 검토 및 재조정이라는 글로 시작하는 단호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우버가 공개한 13쪽의 요약본에 따르면 홀더는 이 회사가 감독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회에 독립적인 의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통제,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 영역을 보강해야 하며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버는 8월 말
익스피디아의 다라 코스로샤이를 신임 CEO로 채용했다. 우버의 CEO 드라마는 이렇게 끝났지만 8월이 되면서 우버에 대해 또 다른 연방 범죄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우버가 외국에서 해외 부패 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불법적인 뇌물 공여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잡고 초기 수사에 착수했다. 우버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이 회사는 직원 한 명이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의 경찰 관료에게 여러 차례 소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그 직원은 결국 해고됐다. 우버가 고용한 외부 법률회사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안들을 검토했다. 그 중에는 우버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혁신 및 창조센터에 기부금을 제공한 일도 포함됐다. 당시는 말레이시아의 연금 기금이 우버에 막 투자를 집행한 시기였다. 8월에는 우버가 싱가포르에 저지른 적절치 않은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버는 이곳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혼다 베젤 1000대를 구입해서 운전사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문제는 이 SUV 차량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 장치의 결함으로 2016년 리콜됐던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2017년 차량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우버는 새로운 부품이 설치될 때까지 베젤 모델의 결함 부품을 작동 중지시켰다. 우버가 치졸한 속임수를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그레이볼이 전부가 아니었다. 9월에는 세 번째 범죄 혐의가 터져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버가 이 회사의 최대 경쟁자인 리프트의 비즈니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우버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리프트에 유령 고객 계정을 만들고 가짜 차량 서비스를 요청한 다음 리프트 운전사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가격을 알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우버와 리프트에 함께 가입된 운전사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리프트를 위해 운전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헬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방 조사는 FBI 뉴욕 지부와 맨하튼의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주관했다. 규제 기관들이 우버의 계속된 위법 행위에 염증을 내는 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런던의 택시 산업을 감독하는 런던 교통공사는 9월에 만료되는 우버의 사업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정부 기관은 그레이볼을 포함한 여러 위법 사안들을 거론하며 우버의 비즈니스 방식과 경영 행위는 이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버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런던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새로운 CEO 코스로샤이는 우버의 경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런던 교통공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썼다. 전 세계 우버 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사과드립니다. 2017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샤이 앞에는 5개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웨이모의 기밀 문서를 빼돌린 사건에 대한 재판도 다가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이사회를 전면 재편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협상 중이다. 2018년에도 우버의 정신없는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